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시간, 일요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 48분인데요. 요거 일요일에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제가 새벽에 올린 영상이 정말 좀 잘 타고 있어서 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요. 이제 내일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하면 이제 월요일 장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더 살까?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러면은 언제 팔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첫 번째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신용 등급이 하향됐어요. 자, 우리가 제가 아침에 잠깐 보여드렸던 거, 올려드렸던 거 잠깐만 좀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기 오션의 미국 증시 라이브라는 이제 채널, 미국 증시 생방송 해준 채널인데 오늘 공지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무디스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내렸다라는 거죠, 신용 등급을. 그래서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좀 변경을 했고 하향 이유는 정부 부채가 증가했다. 자, 무디스는 미국의 상당한 경제적 금융 강점인 점을 인정을 하지만 이러한 강점이 재정지표 하락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한다. 자, 3대 신용평가사 모두 트리플 A에서 하향 조정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우리나라 증시가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돈들이 한 번에 나가진 않습니다. 저는 추가 상승 나올 건데 일단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추가 매수할까 했던 사람들은 지금 말고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지지선 나오는 구간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가가 무조건 하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 구간에서 조정에 대한 빌미가 일단 미국 시장 쪽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항상 미국 시장도 크로스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지수 차트를 좀 볼 거예요. 보면은 나스닥을 볼 건데 나스닥이 지금 어때요? 차트 모양 굉장히 이쁘게 올라오고 있지만 앞선 구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매물대 저항선이 있어요. 매물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요? 단기적인 악재가 떴잖아요. 그죠? 악재가 떴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매물 쏟아집니다. 자, 나스닥이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평균 단가 근처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정도 하락을 맞았다가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지만 이 반대로 또 불안감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단기적인 악재가 떴다라고 했을 땐 이 구간의 물량들이 싸그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있겠죠. 시장에 충격이 있으면 우리 국장도 어느 정도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락했을 때는 우리 국장 영향이 많이 없었잖아.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나올 때는 단기 영향을 분명히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만약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양봉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안 해요. 더 안 삽니다. 대신에 혹시나 이러한 기회를 주는 구간이 오는 눌림목이 나오면 이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매도는 언제 해야 돼요? 매도는 더 기다렸다가 매도하면 되죠.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두산을 오래 들고 있던 분들은 야, 웃기지 마라. 니까짓 게 무슨 또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냐. 내가 5년 기다렸다. 내가 10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5년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때 들어왔다가 물려가지고 이제 기다렸다가 가는 거 드시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되니까 기분 나쁘신 거고.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들어오셔서 물려 있다가 이제 본전 와서 수익 중이신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서 사가지고 물렸다라는 건 이 사이에 물렸다라는 건 뭐예요? 욕심만 그득그득하다라는 거예요. 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요? 아,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들어가서 뭐 한 거요? 꽉 물려버린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뭐 10년을 들고 있었건 간에, 10년을 들고 있었건 간에, 5년을 들고 있었건 간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기간만큼 주가가 올라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20년 들고 있었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20년 전 가격 회복하는 거 아니고 10년 들고 있었다고 해서 10년 동안 들고 있는 거 보상받을 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올라갈 때 매도에 대한 부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뭐 4년 전에 사가지고 3만 원에 물려가지고 이번에 먹을 때 크게 먹을 거다?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애초에 이 구간에서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소리 칠 만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차트 모양이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걸 따라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주식을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주식을 모르는 거다. 애초에 주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럴 때는 안 사고 왜 이때 사가지고 물린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슈팅 크게 나오면 더 가면 더 많이 올라가면 매도해야 된다 하니까 왜 기분이 나빠하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신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억에 사신 분이 잘못 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두산 더 간다. 더 가는데 추가 매수는 눌림목 나왔을 때 추가 매수 해야 되고 그 다음 매도에 대한 타이밍, 매도에 대한 신호는 제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잡을 겁니다. 우리가 바닥권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뭐요?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요. 개인 투자자 관심이 엄청 많았을 때 잘 보면 우리가 이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이 정고점 뚫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가 생각보다 두산에 지금 난리 난 상태는 아니에요. 이제 슬슬 난리 날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산에 관심이 엄청나게 몰릴 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때가 언제겠냐? 일단 제가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건데 일단 지금 구간을 보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가 미친 듯이 털리잖아. 올라가는 구간에서 미친 듯이 팔잖아요. 그죠? 미친 듯이 팔고 기관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잖아.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미친 듯이 살 거예요. 그때가 고점이겠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국인과 기관 애들이 지속적인 수급을 땡겨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걸 봐서는 뭐요? 많은 개인 투자자 관심이 없다라는 걸 두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겠느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올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겠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때 매매 동향 볼까요? 요때 급등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여기 언제요? 한 이 구간. 자, 21년도 5월부터 21년도 6월 9일까지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매매 동향 보도록 하죠. 자, 직접 입력. 2021년 0526부터요. 2021년 06, 09 봅시다. 자, 보면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올라갔죠. 그죠? 이 외국인 기관의 이러한 매도세를 개인이 다 받았어요. 그죠? 그럼 뭐냐면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한테 물량을 넘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4월부터 5월까지 볼까요? 자, 2021년 04, 뭐 01부터 2021년 05, 26까지 상승하기 전까지 보면 자, 흐름을 볼게요. 개인 투자자가 최근 5월 초에 많이 샀네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딱 시작하기 5월 26일에 딱 올라가기 시작한 지점에 털렸죠. 올라가기 시작한 지점에 털렸다. 어디요? 자, 5월 26일이네요. 5월 26일. 여기서부터 개인 투자자가 털렸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누구?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신경 써볼 필요는 있겠다. 먼저 보면은 우리가 앞선 구간에서 자, 신고가 뚫을 때 있죠. 신고가 여기 뚫었잖아요. 신고가 뚫고 나서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하죠. 거래가
증가 시작하고 거래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그죠? 5월 31일 이러한 구간들이 뭐예요?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생기는 구간이다. 그죠? 그리고 이날도 주가가 마이너스 0.1%나 하락해 0.1%밖에 하락 안 했는데 거래량 많이 터졌어요. 그죠?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래량 터지고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진다라고 했을 땐 조심해야 된다. 그럼 그게 언제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거래량이에요? 이 정도. 6천만, 6,700만.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아, 슬슬 매도 타이밍 잡아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누구요? 주변에 여러분 지인분들 두산 아르비트 관련돼서 야, 너 두산 이때문에 야, 너 수익 많이 받겠다. 야, 지금이 사도 될까? 지금을 사야 되나? 또 누군가 그러겠죠. 야, 두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왜? 직장인이면은 직장인이고 주식을 한다? 두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더 가면. 그럼 그때 슬슬 여러분들이 알잖아. 주변에서 두산 얘기 많이 하는 거. 그죠? 그럼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매도 좀 할까? 매도할 타이밍인가? 왜냐면 이게 진짜 인간 지표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거지만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할머니들이 뭐요? 노약자석에서 업비트 키고 업비트 하고 있었어요. 2021년도에 고점 찍을 때. 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후로 일주일인가 며칠 안 있다 급락 나왔고요. 저희 어머니가 코인 한다고 했을 때도 급락 나왔어요. 그리고 제주반도체라고 있는데 저희 또 작은 어머니가 제주반도체를 들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급등했을 때. 그래서 정말로 주가가 급등할 때 개인 투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이 구간에서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 말고는 많은 신규적인 개인 투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구간에서. 근데 이제 슬슬 들어올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두산이 계속 올라갔다가 뭐야?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또 올라가다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일단은 미국발 단기 악재로서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5일선 체크하시면 됩니다. 5일선.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체크해야 되고요. 5일선 다음 11선, 다음에 21선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이 추세면은 21선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11선 정도, 그러니까 조정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옆으로 기어만 줘도 이평선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어? 그쵸? 주가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옆으로만 기어져도 이평선은 조금씩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평선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옆으로 기어주는 구간에서 우리가 최근 거래량을 터트린 구간들을 넘어선 이 기준봉까지는 애매하지만 이 봉이 만들어진 시가와 꼬리 부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요 타이밍 잡을 거고 매도는 언제 해야 된다? 매도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도 타이밍 잡아내야 된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는 구간. 그쪽이 뭐예요? 매도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전이 미래고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그럴 거예요. 두산 100만 원 간다. 두산 30만 원 간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냉정해지셔야 돼요. 두산이 5만 원 가면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3조 됩니다. 33조 돼요. 두산이 7만 원 가면 시가총액 얼마 돼요? 44조 됩니다. 두산이 10만 원 가면 시가총액 얼마 돼요? 시가총액 55조 됩니다. 더 되죠? 50 더 되겠네요. 55조고. 얼마 7만 원 가면 그러네. 66조 돼요. 66조. 그죠? 10만 원 가면 66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의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미래 가치를 선반영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발 뭐 소형 SML 관련된 이런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큰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 원전도. 그러니까 필요한 건 알겠어. 원전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가더라도 어떻게 가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더 간다라고 해도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주가가 더 가려면 이상적이라고 하면 이 정도 올랐다가요. 더 갈 거면 조정 받으면서 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더 간다라고 했을 땐.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위로 솟구치는 거는 비정상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런 정상이에요? 대형주가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흐름을 보려면 이번에 올라갔을 때 상승 탄력이 강하게 계속적으로 한 방, 두 방, 세 방 이렇게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이러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매도를 해야 된다 반드시. 근데 만약에 거래가 죽으면서 조금씩 계속 올라가. 이건 뭐야? 이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 거래가 죽으면서 간다라고 하면 수급도 봐야겠지만.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항목 나오면서 간다. 그럼 이거는 그냥 개인 꼬셔서 위에 물리게 하려는 거예요. 위에 물리게 한다면 뭐 하겠어요? 두산 돈 없다며 지금. 두산 돈 필요하다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금 필요하다며. 뭐요? 유상증자죠. 유상증자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산헬비티 자금이 없어서 계속 유상증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저도 들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들 많이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상증자 한다고 한들 어떤 개인이 지금 유상증자 참여하겠습니까? 기관 외국인이 물량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위쪽까지 올려서 위에서 뭐 해야 돼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윗구간에서. 그럼 뭐 해야 돼요? 비정상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서 개인 투자자 어떻게 해야 된다?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두산 자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뭐 로봇 실적은 안 좋은데 로봇 실적 안 좋은데 잘 가지 않냐? 틀리죠, 여러분들. 로봇주는 애초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로봇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실적이 안 나오고 성장주로서 움직이는 애들이고요. 두산 에너빌티는 뭐예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맞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맞아. 근데 저는 사실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산은 시총이 뭐 1000억, 2000억짜리가 아니잖아요. 21조잖아. 21조, 22조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실적이 무조건 뒷받침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의 이러한 실적과 영업이익은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고평가예요. 근데 왜 올라가요? 미래에 잘 될 거니까. 미래에 잘 될 거를 선반영받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을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이 안 나와도 올라가는 로봇, 바이오 이런 거와 두산을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된다. 지금 두산은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애들이 맞고요. 앞으로 실적이 나올 거라는 뭐요? 나올 거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미래의 이익을 미리 당겨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셔야겠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두산 추가 매수는 지금 구간에서 진행하지 않는다. 눌림목 나오면 미국발 신용등급 하락 악재로 눌림이 나오면 기준봉 잡아놓고 매수 타이밍 본다. 매도 타이밍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두산 같은 경우에 뭐 너가 언제부터 막 얘기했냐, 이제 올라가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 있는데 저 두산 에너비티 정말로 추세 전환할 때 주봉상 이 구간에서 전환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왜 내가 원전주를 여러분들 봐야 되냐고 했냐면 AI 사이클로 이때 당시에 AI 사이클로 전선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전선주. 전력 때문에. 그럼 전력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건 원전이다. 이 아이디어로 뭐요? 이 아이디어로 어떻게 됐어요? 원전주 매수해야 된다고 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체코 원전 엮이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원전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이유는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 부분 계약 체결되는 거는 분명히 보다 기대감 받을 거고 AI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AI 사이클 끝나지 않으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된다라고 했을 땐 전력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건 원자력입니다. 사실. 그죠? 그러면 그 기초적인 전력을 만드는 원자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AI 사이클이 과연
계속 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 모든 전문가들이 AI는 이제 계속 갈 거다. 저도 근데 갈 거라는 건 동의하는데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AI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몇천억이 아니죠. 몇천조, 몇백조가 들어간, 조 단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AI 서비스로 지금 나오는 매출이 얼마예요? 굉장히 미비해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AI 투자하는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인풋이 엄청 들어갔어요. 근데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직은 형편없어요.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했을 땐 AI보다 거품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AI 거품이 꺼지면 전체적인 증시의 조정이 오겠죠. 근데 그 구간은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지금은 AI에 대한 뭐가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 원전이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분명히 매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급등 나오면 매도 타이밍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요거 저와 함께 같이 대응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 놓을 건데요. 자, 몇 번입니까? 위에 번호. 자, 보시면 010 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무료로 도와드릴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고 있어서 좀 깜짝 놀라긴 합니다. 자, 두산을 보면 지금 정말 빠르게 조회수와 구독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인데, 그쵸? 정말 빠르게 조회수와 구독자가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잘 찍었다라는 거겠죠. 잘 찍고 잘 맞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안티들도 있지만 왜 매도하라고 하냐, 이제 시작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저는 소신껏 분명히 밑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 어떻게 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 자, 어떻게 할 거예요? 매도해야 된다도 말씀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저는요, 모든 주식은 올라올 때 분할 매도하라고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두산만큼은 왜 분할 매도하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원전에 대한 사이클, 즉 이 구간도 마찬가지. 지금 외국인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구간에서 정고점 때려줬잖아. 때려줬죠. 개인 투자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 많았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응?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줬어요. 전부 다 받아주고 뭐 했다? 빼버렸다. 뭐요?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의심스럽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가 급등을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두산 계속적으로 보유할 겁니다. 보유하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서 매도 타점 드릴 거예요. 그때 저와 함께 매도해서 수익 챙기실 분들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몇 번이요? 010 9201 자, 6329 이쪽으로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와서 매도 타이밍 준비 한번 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 해주셨어요. 제가 텔레그램방 자, 도움이 된다면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 13%, 도움이 된다 18%, 91%, 괜찮다 93%, 따라오긴 어렵지만 실력은 확실히 있는 것 99%. 그쵸? 별로다, 매우 별로다. 전 이거 자신감이라 생각해요. 1,50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 1%가 뭐예요? 1%가 별로다예요. 나머지 99%는 뭐예요?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텔레그램방 무료예요, 여러분들. 무료고 정말로 제가 잘 설명드리고 공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저는 주식은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매매 타이밍 기술 이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부분들. 여러분 두산 지금 갖고 있는 분들 뭐 하고 싶어요? 아, 슬슬 이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지금 더 살까 매수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의 심리가 어때요? 지금은 애매해요. 중간점이에요. 누구는 매도하고 싶고 누구는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리가 이 애매한 구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식은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지금이 딱 그 구간이에요. 그러면 언제가 고점이겠느냐? 남들이 다 사고 싶을 때, 두산 지금 사고 싶을 때, 지금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뭐다? 그때가 고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나오는 게 뭐예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요거 매도 타이밍 정확히 잡아 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두산 남기셔서 반드시 매도 타이밍 꼭 잡아가시고요. 텔레그램방 안 들어오시면 전 정말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뭐라 하는데요? 두산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무상증자 관련돼서 이 11,000%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세 종목 도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한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